도해지에서 기초를 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 텃밭을 정비할 때 밭을 최대한 넓히기 위해 이렇게 단단하게 축대를 쌓는 경우가 많습니다. 밭둑이 무너질 염려도 없고 무성하게 올라오는 풀도 없이 예초할 일도 없고 보기에도 깔끔합니다만 여기에도 단점은 있습니다. 축대가 높아지다 보니 높은 곳에서 추락 위험이 생겼습니다. 어른이야 조심한다고 하지만 손자들이 놀러오면 위험지구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 방지책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만드는데 이것도 믿업지 못하면 더 높은 펜스를 칩니다. 요즘 밭을 보면 처음부터 밭으로 있는 것도 있지만 예전에 농값 비쌀 때 논으로 만든 것을 지금은 밭이 활용도가 높으니 메리파이어 만들다 보니 우리가 어릴 때보다 높은 뚝이 많아졌습니다. 지적도를 보면 답이라고 표시되어 있어도 전으로 활용하는 것을 무수히 많습니다. 높게 복토를 하다 보니 어떤 것은 밭보다 뚝의 면적이 더 많은 것도 있습니다. 피라미드처럼 쌓아 올라가다 보니 좁아지는 면적이 아까워 자연 밭둑 경사면이 급해지므로 그로 말미암아 다니다 보면 군데군데 뚝이 무너진 것을 가끔 볼 수 있습니다. 손바닥 농장도 처음 텃밭을 구입하였을 때 3곳이나 무너져 있어 25톤 트럭으로 4차를 넣어 메우고 이 토사방지 그물 코어매트를 깔고 사태를 막았습니다. 이런 사태 걱정은 들어도 해마다 밭둑이가 무성한 잡초 아무리 적게 베어주어도 1년에 2-3차례 나수로 베든 예초기로 베든 베어야 합니다. 옛날에는 농사 지을 땅이 부족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경사가 완만한 곳은 감나무나 뽕나무 등 과수나무나 특용작물을 심어서 이용하였고 크게 여의치 못한 곳은 호박줄이라도 올려 이용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이 밭둑을 이용하는 농가는 별로 없습니다. 동네마다 묵어있는 휴경지도 많으니 일부러 거기까지 작물을 심을 이유가 없습니다. 텃밭을 여유있게 구입한 분들은 밭둑에 뭘 심으러 가면 있는 밭도 다 못 붙이는데 밭둑에까지 라고 하실 것입니다. 설로 그런 분에게도 이 영상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밭둑까지 알뜰히 붙여 먹자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앞에서도 잠깐 언급하였지만 경사가 심해 밭둑이 무너질 염려가 있거나 그럴 염려는 없어도 밭둑에서 자라고 있는 칡덩굴이나 환삼덩굴 등 기어서 다니는 잡초가 그 위나 밑에 있는 밭을 자꾸 침범하는 것도 귀찮을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진 않더라도 미관상 밭둑이 난 잡초 1년에 2-3번은 베어주어야 할 것입니다. 평지에 잡초 예차는 것도 힘이 들 때가 있는데 경사진 곳, 그것도 별 곳이 많으면 쉬운 일은 아닙니다. 혹시나 이런 일 때문에 신경을 쓰시는 분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하시면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1년 내내 예초의 힘든 일도 필요 없고 거기에 도달하는 만나는 산나물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텃밭농에 따라서는 경사가 완만하고 밭둑이 넓다면 감, 복숭아 등 유실수나 오디뽕나무, 보리수 등을 심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경사가 있는 만큼 관리는 더 힘들 수도 있지만 어느 밭둑이라도 모두 배수는 잘 되니 밭둑에 심은 나무는 모두 잘 자랍니다. 옛날처럼 토종 호박줄을 올려 운치 있게 보내다가 가을에 늙은 호박 얻을 수도 있습니다만 사태가 나는 것도 방지하고 풀벨 일도 없고 거기에다가 고급 산나물까지 덤으로 얻는 방법은 따로 있습니다. 취나물, 곤드레 같은 그냥 산나물 씨앗을 뿌리거나 심어 가꿀 수도 있습니다만 여기에 더 적합한 것은 제 경험으로는 땅두릅과 눈개승마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재배 이점이나 방법에 대해서는 각각의 영상을 올리기도 하였습니다만 아직도 다니다 보면 텃밭농에서 밭둑 관리의 어려움을 볼 수 있어 이 영상을 따로 올립니다. 종 구하기와 심는 방법, 또 재배 방법은 그 영상에서 참고하시고 다만 몇 가지 이용한 분의 기호에 따라야겠지만 일조량이 많은 밭둑은 땅두릅이 자람이 좋고 그늘이 지는 곳은 눈개승마가 자람이 더 좋습니다. 이 영상에서도 볼 수 있듯이 50-60cm 폭의 부직포를 덮고 그 부직포 사이에 모종을 심어 놓으면 이 나물이 자라는 동안 토사 흐름도 막고 잡초 발생도 막을 수 있습니다. 눈개승마나 땅두릅 심은 다음에부터 소량이나마 채취할 수 있고
3년만 지나면 뽑으려고 해도 뽑기 어려울 것입니다. 사태 방지에는 이보다 더 적합한 것은 제 경험상 없습니다. 땅을 살짝 파헤쳐보면 이렇게 뿌리가 사방을 버티고 있습니다. 이건 땅두릅 순을 채취하는 모습인데 땅두릅 인기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사람들이 강한 향을 찾기 때문이라고 여겨집니다. 두릅처럼 살짝 데쳐서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두릅보다 향이 좋습니다. 장아찌를 담아도 향이 강해 다른 것보다 더 좋습니다. 물론 땅속에는 긴 뿌리는 한약의 재료로 이용합니다. 일부러 캐어서 사용할 필요는 없지만 관절통, 신경통 등 통증 해소에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땅두릅의 다른 이름은 독칼인데 독이 있어서 붙여진 이름이 아니라 홀로서도 굳건히 자란다는 뜻입니다. 눈개승마는 여러 산나물 중에서 값이 비싼 고급 나물에 속합니다. 킬로그램당으로 치면은 명이나물이 이보다 훨 비싸지만 명이나물은 나물 포기 중 한두 잎밖에 채취를 못하니 상대적으로 양이 적습니다. 면적당 가격은 오히려 이게 더 비쌉니다. 이용 방법은 땅두릅과 같으나 향의 진하기는 덜하고 부드럽습니다. 살짝 데쳐 말려두었다가 고사리처럼 이용할 수도 있는데 특히 쇠고기나 닭고기를 넣고 끓이는 게장국에는 이보다 더 좋은 것은 없습니다. 흔히들 쇠고기 맛이 난다고 합니다. 나물 채취하고 여름 되어 잡초 올라올 때 이 두 나물 이길 잡초 없습니다. 어쩌다 몇 폭이 이놈들 사이를 뚫고 올라오는 놈도 있지만 지나가다 뽑아주면 그뿐입니다. 심을 때 깔아두었던 부직포는 일부러 벗겨줄 필요는 없습니다. 나무로 자란과 함께 사가 없어집니다. 밭둑이 허물어진다거나 잡초 베어야 하는 고민 사라집니다. 봄 되어 마시는 산나물만 채취하면 됩니다. 이왕이면 꽃도 예쁘면 여름에 경관이 더 좋겠지만 둘 다 꽃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푸른 모습만 시원해 보입니다.